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주민수입니다. 항상 강량하시고 행복하신지요? 자, 오늘은 좀 더 거시적인 면에서 중동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지금 4명의 인물이 보이죠? 각각 왼쪽부터 해서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UAE, 미국 이렇게 대표가 되죠. 이들이 하나로 지금 뭉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슈가 되는 거는 또 미국과 사우디가 지금 꽤 관계가 서먹서먹한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태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같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국 협력에 관한 소식을 가져왔고요. 인도 뉴스인 The Wire에서 가져왔습니다. 2023년 5월 8일자가 되겠습니다. 영어로 된 것을 번역 요약하였습니다. 일단 이 4개국은요, 아까 언급했다시피 미국, 사우디, UAE 그리고 인도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 위치는 이따가 그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하루 전이죠. 기사가 나오기 전에 사우디 수도가 리야드거든요. 리야드에서 사우디의 MBS, 우리 잘 알고 있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죠. 그리고 나머지 3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했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우디, UAE, 인도의 성장과 안정성 증진에 관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정상들이, 그러니까 대표들이 참석하려면은 그냥 와서 바로 그냥 새롭게 현안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사전에 얘기를 하고 모여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 이 국가들은 이미 커넥션이 먼저 있은 다음에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것도 역시 좀 내피셜이긴 하지만은 거의 웬만하면 대표들 모일 때는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는 중국, 조선, 사우디, 이란 외교 정상화 이후에 나온 반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끼어 있죠. 현재 미국, 중국은 아무튼 전쟁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역 전쟁 등의 여러 가지 분쟁으로 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중동 내에서 어떤 사우디와 이란의 영향력 그리고 그 이후로 중국이 미치게 될 다른 중동 국가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이런 것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미국은 계속 큰 관점에서 또 그리고 미시적 관점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다른 나라와 동맹국을 통해서 조금씩 어느 정도 견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 이 기사가 나올 때쯤에는 5월 20일은 미래이긴 한데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게 과거거든요. 이제 예상대로 지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쿼드 정상회담을 그 아태 지역에서 아태 지역 국가들끼리 열었는데 그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렇게 속해 있잖아요. 여기와도 이 4개국 협력이 그 연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살펴보는 것까지 그 중간에 설리번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커넥터가 있긴 한데 일단 뭐 그런 내용도 생략하고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중국 견제가 되겠습니다. 미국 미디어에 의하면 본 프로젝트는 중국 영향력 견제를 위한 것이다 라고 기정사실화된 거라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악시오스라는 또 매체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매체 같은데 여기에 의하면 I2, U2 I는 I로 시작하는 국가 2개이고 U는 U로 시작하는 국가 2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도, 이스라엘 이렇게랑 UAE랑 US, 미국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네 나라에서 발족된 철도 프로젝트 아이디어에 이런 나라들이 연계가 된다. 지금 순서를 뭐 달려고 US를 미국을 하고 그렇긴 했는데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여러분들 네 나라라고 생각하시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아까 나왔던 나라 중에서 왜 미국, 사우디, 인도, UAE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들이 또 하나의 협력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위치상으로 다 중동에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과 인도 이쪽에 분포되어 있죠. 인도양 근처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은 그런 것을 좀 벗어나서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영향력 유지하려고 하지만요. 네, 그렇게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봤을 때요. 지금 쿼드 국가부터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요. 여기 보시면 일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인도가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야 뭐 태평양, 인도양 이렇게 다 영향력을 다 발휘하고 있으니까 어디든 간다고 치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나라가 쿼드 국가로서 이 아태 지역, 인도양 조금 더 가서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중국 견제하려는 프로젝트 중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연장선으로 I2U2, 이게 이제 뭐냐면 인도, 이스라엘, UAE, US 이렇게 또 해가지고 철도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뒤에 그 또 그림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좀 더 서쪽으로 가는 부분이죠. 이스라엘까지 연장된 거니까요. 좀 더 특정한 목적을 두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이제 첫 장면에 나왔던 협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5월 7일에 진행된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UAE, 그리고 인도. 네, 이렇게 하는 것도 역시 뭔가 이 중동 지역에 이란과 중국 그런 나라들에 대한 어떤 견제를 위해서 하는 정책들이지 않냐,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I2U2든 뭐 쿼드든 뭐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새로운 협력 그런 거라든지 봤을 때 어디든 끼이는 나라가 일단 인도,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UAE 그렇게 또 볼 수 있죠.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I2U2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공식적으로 연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사우디는 비공식적으로나마 암묵적으로 도와줄 가능성은 매우 높은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역시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현재 중국의 1대1로를 뭔가 견제하려는 의도인 거죠. 지금 보시면 차이나가 여기 있잖아요. 차이나는 지금 육로든 해로든 어떻게든 간에 서쪽으로 뻗치려고 하는 게 바로 1대1로 정책입니다. 일단 해로를 통해서는 뭐 대강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진출하려는 거겠죠. 뭐 인도는 잘 될지 모르겠지만 뭐 스리랑카, 뭐 파키스탄, 그리고 뭐 이렇게 아프리카 등지로 가거나, 이제 육로로는 뭐 그 다섯 개쯤 되나요? 스탄계 국가들을 거쳐가지고 뭐 이란을 거치고 난 다음에 뭐 이제 이렇게 러시아로 갔다가 유럽으로 가는 방향, 이렇게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일환으로 이탈리아를 또 가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1대1로의 정책 중에 하나죠. 근데 유럽으로 가는 길목이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가 최근에 그 1대1로 하려다가 2019년에 하려다가 지금 최근에 취소했죠.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좀 막힐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유라시아 방향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거를 미국이 막는 거죠. 뭔가 다른 색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색깔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은 지금 이렇게 뭐 태평양 지역,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뭐 그리고 인도, 가능하다면 이제 여기 사우디아라비아랑 이스라엘, 이집트 잘못했고요. 이스라엘, 뭐 UAE 이런 식으로 1대1로의 뭐 어떤 진출에 견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전략적 위치들은 전부 다 모두 하려는 그런 뭔가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계획인 거죠. 그리고 일부 보면은 지금 아프리카에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가려고 하는 계획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퍼시픽이에요. 퍼시픽만인 게 아니라 인도퍼시픽까지 그 범위가 넓혀져 있습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계획, 뭐 initiative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죠. Free and open Indo-Pacific, 이렇게 1대1로에 반대되는, 뭔가 견제되는 어떤 비슷한 형태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뭐 밑에 뭐 1대1로나 자유롭고 열린 이런 거는 제가 따로 찾아보긴 했는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은 제가 이제 같은 기사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이게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I2U2에서 추진하는 철도 프로젝트의 좀 유관한 내용인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이 뭐냐면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도랑 사우디아라비아, UAE가 어거지로 철도를 연결한다고 생각해도 이게 불가능한 게 중간에 뭐가 있냐면요. 자, 지금 네, 그 레이저 포인터 가져올게요.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 그 파키스탄입니다. 여기는 중국이 지금 거의 뭐 장악을 많이 하고 인도랑 관계가 안 좋죠.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이 지금 집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하고는 당연히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고, 미국보다는 중국하고는 좀 연계가 되려고 하지만은 그렇게 엄청 뭐 완전 막
침투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움직임이 있어 보이고요. 이란도 미국이랑 완전히 척을 두고 있지요. 쿠웨이트나 이라크 같은 경우는 이라크는 좀 치안이 좀 불안정한 면이 있긴 합니다. 이란의 영향력도 크고요. 쿠웨이트는 어중간하게 좀 길목이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여기는 아직 속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인도랑 이렇게 리야드랑 이렇게 뭔가 철도 연결하기는 직접 연결하기는 쉽지가 않고 비경제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여기에서 여기까지 다리 뚫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떤 전략이냐? 이렇게 인도가 있으면 인도 뭄바이가 있죠. 뭄바이에서 두바이까지, 그러니까 뭐 제벨 알리 항구가 이 근처에 있으니까 큰 항구잖아요. 뭐 최근에 뭐 되게 그 대규모로 화염이 있어가지고 논란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 사이에는 이제 인도 항공이라든지 이제 에미리트 항공 같은 그런 항공사들이 콜라보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바이에서 이렇게 그 UAE, 뭐 사우디, 그다음 요르단, 그리고 요르단하고 이스라엘은 일단 어떻게든 국교가 정상화돼 있으니까 통과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어떻게든 가서 하이파까지 갔다가 여기서 또 뭐 항공사를 이용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스, 피라이오스, 여기가 아테네 앞마당이거든요. 거기까지 연결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딱 보면은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거냐? 지금 1대1로를 추가하려고 하는 중국이 여기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제가 빨간색 가리키고 있고요. 이게 이제 스탄계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 이게 러시아로 가고, 동료로 뭐 가려는 그런 움직임과 함께, 이렇게 해상으로는 동남아, 뭐 스리랑카, 뭐 이렇게 동아프리카까지 가서 스웨즈 나가서 이탈리아 이렇게 가려는 움직임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견제할 만한 딱 지리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그 에어라인과 같이 연계가 된 레일웨이 프로젝트고요. 기사를 좀 제가 하나 읽어봤는데 뭄바이에서, 그러니까 인도죠. 뭄바이 뭐 당연히 미국하고는 사이가 좋은 나라니까요. 뭄바이에서 이렇게 그리스까지 가는데 스웨즈로 갈 때는 17일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배로만 가면 17일이 걸리고 이런 식으로 항공사 연결해가지고 철도를 이용한 다음에 피라이오스까지 가게 되면 10일로 단축된답니다. 그래서 7일을 번다라는 개념으로 거리도 더 가깝게 간다라는 것으로 좀 이렇게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또 나름 항구도 많이 발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란도 견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리아도 당연히 견제할 수 있고 중국이 1대1로가 다 견제가 가능한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 특히 핵심으로 그 들어간 나라가 인도, UAE, 사우디, 그리고 이스라엘 이렇게 또 보여지는 그런 거죠. 이 중에 그 오늘 언급한 주요 기사에서 나온 협력국이 이제 미국, 사우디, UAE 그리고 인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동 및 인도 권역 내에서 그 척을 두는 세력과의 견제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란 거죠. 안보와 안정성 그리고 경제적인 면까지 포함해서요. 경제적 컬래버가 당연히 되겠죠. 게다가 안보까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얘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정리 다시 해드리면은 I2U2 이것도 전략체인데 이스라엘, 인도, UAE 그리고 미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쿼드 정상회담은 이제 좀 더 아태 지역이죠. 일본, 미국, 뭐 호주, 인도 이렇게 그렇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어떤 협력체든 간에 다 대상이 되는 거는, 그 견제 대상이 되는 거는 중국과 그 경제 협력체들, 국가들입니다.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그 미국 사우디가 사실은 최근에 미국과 아주 척을 두고 있는 이란과 정상화를 맺은 사우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미국과의 사이가 좀 어그러지나 싶더니 역시 한국과는 하나의 면만 봐서는 그 모든 걸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사우디의 행보가요 매우 특이하죠. 그러니까 한때는 또 중국과의 연계를 통해서 이란과 정상화를 추구한 반면 이번에는 또 경제 협력체로서 미국하고도 계속 척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까지 그렇게 두고 있는 것이고, 물론 인도하고도 계속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까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사우디로서는요, 이게 안보적인 면도 취약성이 좀 있고 사회적 면도 좀 취약성이 있다 보니까요, 그 모든 걸 충족하려다 보니 한 나라에만 의지하고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당장
그 국경이 붙어 있는 예멘, 이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이란의 정상화라는 아주 특수하고도 희귀한 카드로서 이제 중국을 좀 뭔가 외교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했고요. 특히 뭐 무기라든지 현재 경제 협력 개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권역 내에 또 다른 면에서 안보 관리는 역시 서방하고 그때 UAE, 인도 이렇게 또 연결됐다는 거. 참 다양한 다자 간의 방식으로 외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딱 하나의 면으로만 봐서는 모든 외교의 내용을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미국과 사우디가 뭐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해서 뭐 국교를 안다든지 뭐 사이가 엄청 안 좋아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점. 필요할 때는 또 필요하게 또 역할을 하고 또 요구할 부분 요구하고 하면서 외교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해드리고 싶었던 그런 기사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네, 여러분들도 생각 있으시고 또 의견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시청 관심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미스TV였습니다. 아디오스.